여러분은 하루에 8분을 샤워하는데 보네요. 저기 제가 스톱워치 들고 재는 건 아니에요. 알죠? 일반적으로 그렇단 거예요. 어쨌든 60살이면 보통 6개월이 되는 셈이죠. 이 샤워를 하는데 1년에 약 11병의 샤워젤 또는 30개의 비누가 필요하죠. 또 축구장 98개 이상에 뿌릴 만큼 충분한 물도 사용하죠. 하수구로 시간과 돈을 많이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샴푸 쓰는 거 멈추고 샤워는 그냥 물로 하는 걸로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도 건강 유지를 위해 기본 비누로 손을 씻을 거예요.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악취를 내는 더러운 박테리아 중 80%는 그냥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걸 알아내죠. 여러분은 그걸 믿진 않지만 비누, 샤워젤 그리고 바디워시를 숨기고 잠자리에 들어요. 실험 1일차에 평소처럼 일어나 이를 닦고 물로만 몸을 씻고 유기농 데오드란트를 좀 발라요. 7분을 아꼈고 그 시간을 커피 한 잔 즐기는 데 썼죠. 사무실에 도착해 확실히 하기 위해 친구 샘에게 코로 냄새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죠. 샘이 여러분을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잖아요. 뭘 기대한 거예요. 샘은 다른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좋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에 물로만 하는 샤워를 반복하죠. 이틀 전에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가 좀 기름진 것 같아요. 하루만 더 해보기로 하고 샤워하는 텀을 점점 더 늘려보기로 하죠. 저녁에는 샤워젤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정말 찬물로 샤워하고 싶지만 그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죠. 나날이 이 사우나 같은 샤워에 익숙해져 가요. 잠자리에 들어 꿈에서 비누와 바디로션이 여러분을 향해 발을 벌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걸 보죠. 실험 3일차에 처음으로 물로만 머리를 감아요. 머리 감기 전에 천연 유분의 고른 분비를 위해 두피를 문질러요. 그런 다음 유분을 머리 뿌리부터 끝까지 끌어내기 위해 섹션별로 조금씩 집어주죠. 엉킨 걸 없애기 위해 잘 빗고 그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씻죠. 마르게 그냥 두면 꼭 샴푸한 후처럼 깨끗한 느낌이에요. 나머지 몸은 그리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6일째 되자 기름지면서 건조함을 동시에 느껴요. 여러분이 버린 비누들이 환호하네요. 포기하고 그걸 잡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TV가 저절로 켜져요. 비누 없이 깨끗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네요. 로마인들은 1세기의 다양한 온도의 목욕탕에서 2시간 동안 몸을 적셨고 깨끗한 느낌을 위해 스크럽을 하고 오일을 발랐다고 해요. 17세기 프랑스 귀족들에겐 매일 셔츠를 갈아입고 손에 약간의 물을 묻히는 걸로 충분했어요. 일종의 심리적인 거죠. 새로운 깨끗한 느낌이 익숙해져야 해요. 지금까지는 비누나 바디워시의 향이 깨끗한 냄새였죠. 이젠 여러분만의 자연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냄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또 비누가 없다고 문지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란 것도 설명해 주네요. 흐르는 물 아래에서 그냥 서 있으면 박테리아가 사라지지 않아요. 떼수건, 샤워볼, 바디브러쉬 또는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크럽을 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포의 맨 위 표면을 제거하게 돼요. 스스로에게 변함없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샤워실에서 나와 15분 후 피부가 상쾌하고 흠잡을 데 없음을 느끼죠. 또 피부가 바디로션 광고처럼 우유같이 부드러운 빛이 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비누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피부를 매우 건조하게 만들어요. 비누는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을 제거합니다. 피부의 연약한 생태계 유분 밸런스를 어지럽혀서 군데군데 건조한 피부 배치를 일으키죠. 물은 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다시 일을 하면서 샘에게 나한테 냄새가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보죠. 또 샘은 이해를 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험 아이디어를 설명해요. 그는 찬성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놀랍게도 그 주제에 대한 지식도 공유해주네요. 우선 여러분이 생계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농장에서 정원이나 건설 노동자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고 흙,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항원과 접촉한다면 매일 비누로 샤워를 해야 해요. 운동선수,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헬스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직업이 아니라면 물로만 씻어도 되고 심지어 며칠 동안 샤워를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운전을 하며 뛰지 않을 때는 많은 에너지를 아끼게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자주 샤워를 해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유전도 한몫해요. 여러분의 땀샘이 다른 사람의 땀샘보다 더 활동적일 수 있고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동료인 질이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는 어떤 옷을 입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폴리에스테르보다 면에서 피부는 숨을 더 잘 쉬어요. 또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해주죠. 질도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네요. 한 달째 물로만 샤워하고 있대요.
그녀는 늘 긴 팔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데 아주 좋아 보이죠. 피부가 그렇게 더러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또 비누를 쓰던 안 쓰던 발냄새가 난다고 고백했죠. 그녀가 사무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신발을 신고 있는 한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은 지 7일째 돼요. 약간 기름진 것 같지만 뿌리가 점점 튼튼해지는 게 느껴져요. 더 이상 샴푸로 씻지 않기 때문에 모든 천연 기름이 두피에 남아있죠. 예전처럼 머리가 빨리 기름지지 않고 적당히 생산해내기 위해 다시 훈련되고 있는 거죠. 마사지, 고르기, 빗질 그리고 세척으로 그 과정을 반복해요. 계속 그 실험을 진행하고 3주째에 돌입했을 때 욕실에서 비누와 샴푸 없이도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지만 아무도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네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장미 냄새가 아니란 걸,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양말 냄새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죠. 또 비누가 악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얇은 향기층을 도포하는 거란 걸 깨닫게 돼요. 단기적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를 나게 하지만 방금 해결한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머리가 전에 없이 느낌이 좋아요. 완벽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실크 같고 심지어 탄력도 생겼어요. 신선한 냄새가 나고 깨끗해 보여서 아무도 여러분이 샴푸를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없어요. 머리 감은 후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기름기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또 더 빨리 마르고 다루기가 더 쉬워졌어요. 샴푸, 비누, 샤워젤, 바디워시에 쓰던 돈을 아끼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과 자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부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비누 휴가를 주기로 결심해요. 만약 평생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물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나머지 20%의 박테리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들은 특히 따뜻하고 습한 신체 부위에 특히 강해요. 그냥 물보다 다른 걸 더 쓰고 싶을 때 비누 대안 중 하나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여러분만의 자연 스크럽 젤을 만들 수 있어요. 오트밀, 꿀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잘 섞어요. 아보카도 오일, 꿀 그리고 설탕도 잘 섞어요. 그걸로 얼굴에 바로 스크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 피부는 더 연약하거든요. 또한 먼지와 오래된 피부 세포를 잡아먹는 오일 기반의 세정제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샤워하기 전에 이걸 바르면 오일 밸런스를 방해하지 않아요. 계피와 정향은 둘 다 항균 특성으로 유명하니까 여기에 이런 오일이 딱이에요. 꿀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는 데 좋아요. 한 가지 재료로 만든 천연 클렌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과 사이다 식초는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훌륭한 천연 토너가 되죠. 비누를 쓰고 싶다면 천연 옵션을 선택하세요. 안에 글리세린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식물성 클렌저로 피부의 천연 보호막에 있는 모든 유용한 수분을 유지시켜줘요. 시어버터와 코코넛 버터는 저자극 비누에 사용돼요. 레몬, 장미, 라벤더 그리고 산목유는 종종 건강한 향이 나는 비누에 첨가돼요. 코코넛과 아몬드 오일 또한 훌륭한 보습제예요. 이 모든 건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